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1살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인연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은 나에게 참 좋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안 좋은 기억을 남기기도 하죠. 또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치가 떨리는 최악의 악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지만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동양 사람인데다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동네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아예 달라질 줄은요. 제 가정이 어떤 이유로 무너뜨려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학교 때문에 경기도로 올라왔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죠.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일 욕심도 많았고 회사 다니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 편이었긴 한데 어렸을 때 아이가 자주 아팠던 탓에 둘 중 한 명은 전적으로 아이를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였죠. 아이는 지금 그때 자주 아팠던 게 무색할 만큼 너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특히나 축구를 잘하고 많이 해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건강한 그리고 개구진 아이죠. 어쨌든 저는 소담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5시 50분이 되면 저는 매일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는데요. 제 아들 주연이의 학원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주연이는 그때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6시 10분이 되면 도착하거든요. 그때 당시 9살이었던 주연이는 자기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어리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나갔습니다. 또 그 김에 겸사겸사 마트도 갔다 오고 장을 보고 오기도 하고요. 그날 역시도 학원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아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보통은 저 혼자 있는데 그날따라 제 옆에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서더라고요. 선한 인상의 여자였고 학원 차량 기다리는 엄만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학원차에서 제 아들 주연이가 내리는데 그날따라 혼자가 아니고 한 친구와 제잘거리며 내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였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왔고 그 옆에 친구는 제 옆에 서 있던 여자에게 가더라고요. 그 아이의 엄마인 듯 했죠. 저희 아들은 저에게 그 아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얘는 형우야, 조형우. 나랑 같은 반이야. 전학 온 지 한 달 됐어. 아, 그래? 오늘부터 우리 학원 다닌대. 아, 그렇구나. 저는 아들 얘기를 듣고는 그 여자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분은 웃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한 달 정도 전에요. 아, 그렇구나. 몇 동 사세요? 저 106동이요. 저는 104동인데 저희 앞동이시네요. 그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했고 아이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요. 낯선 환경일 텐데도 제 아들과도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왔고 저 형우라는 애랑 반에서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 말로는 한 달 전에 전학 왔는데 딱히 자기랑은 안 친했대요. 그런데 오늘 학원차를 같이 타더랍니다. 그래서 그 김에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하고 말았죠. 그렇게 다음 날부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항상 형우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보다는 2살이 어리다고 했고 남편은 화물 트럭을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사면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분이세요? 그랬더니 형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요. 원래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원래 대구 사람이에요. 어머, 그러세요?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길래. 저는 대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지낸 지가 꽤 됐거든요. 반가워요. 대구 어디서 사셨어요? 같은 동양 출신이라고 생각하니 친밀감이 더 들고 반갑더라고요.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확 가까워졌습니다. 형우 엄마는 자신의 이름을 이서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는 언니라고 불렀고 저는 서영 씨라고 불렀죠. 서영 씨도 전업주부라고 했고 아이 보내고 집안일 해놓고 나면 심심하다고 취미라도 배워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라고 했어요. 서영 씨도 처음엔 좀 낯을 가리나 싶었는데 막상 대화에 물 것 같으니 엄청 활발하고 괄괄한 성격이더라고요. 공통점이 많았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집도 가까웠던 데다 아이들끼리도 친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종종 같이 놀러 갈 때도 있었고 서로의 집에도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서영 씨의 남편은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놀다가 다 같이 저녁 먹고 간 적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친구 엄마들에게도 서영 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엄마들도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었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시간에는 서로의 집에 모여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만나면 교육 정보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런데 서영 씨는 특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주연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만났느냐 등등요. 물어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머 언니 부럽다. 우리 남편은 좀 무뚝뚝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냐니까 그건 아닌데 좀 다정한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래도 형우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일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서영 씨는 다른 엄마들하고도 곧잘 지냈습니다.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누구하고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엄마들도 서영 씨가 성격이 활발하고 좋다고 그랬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서영 씨를 포함한 친구 엄마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같이 방에서 놀고요. 제가 해물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맥주 한잔하고 먹기로 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회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늦는다고 했기에 편하게 있던 친구 엄마들은 좀 당황하더라고요. 일찍 왔네? 오늘 회식한다며. 아, 부장님이 일이 생겨서 회식 취소됐어. 남편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다른 엄마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노십시오. 같이 밥 먹어. 에이, 나 있으면 불편할 텐데. 나는 알아서 먹을게. 그때 서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드세요, 주연이 아버님. 언니가 해물찜 너무 맛있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같이 드세요. 서영 씨가 적극적으로 오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은 어정쩡하게 웃으며 식사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맥주 한 잔씩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나중에는 각자의 남편들 다 부를까 그런 얘기도 했고 나중에 정말로 연락을 받고 남편들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늦게 서영 씨 남편도 왔어요. 서영 씨 남편은 덩치도 크고 인상이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남편들끼리 서로 얘기도 주고받았고 서영 씨 남편은 자기는 개인 화물트럭 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재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연락드리게 명함 한 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명함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리는 파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남편이 분위기를 잘 주도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며 참 성격이 좋고 사회생활 잘한다 싶어서 내 남편 멋지네 싶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생각들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상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아침 8시쯤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새벽 6시 반만 되면 부스스 일어나 준비를 하고는 집을 나서는 겁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고는 굳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면서 알아서 챙겨서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8시쯤 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팀장님 바뀌었다고. 근데 새로운 팀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지각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양반이야. 그래? 그래도 너무 일찍 아니야? 7시 반 정도에 나가도 되지 않아? 안 돼. 오히려 그 시간에 가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차라리 일찍 가서 차에서 쉬는 게 낫더라고. 에이, 그래도 너무 피곤하지. 괜찮아. 더 일찍 가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일찍 가니까 오히려 여유도 있고 차도 안 막혀서 좋아. 동도 트기 전에 준비해서 나가는 남편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남편의 말과 달리 그맘때 남편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피곤하다는 소리도 부쩍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잠자리까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자주 보고 행여나 제가 휴대폰을 볼까봐 그랬는지 열심히 폰을 사수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뭘 그렇게 재밌게 봐? 라고 물으면 그냥 뉴스나 유튜브 보는 거지 뭐 라며 어색하게 말을 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에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달라진 남편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고 촉이 오더라고요. 인정하긴 싫지만 남편에게 뭔가가 있다는 제 안의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남들 다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딴 마음을 먹은 걸 와이프가 모를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채를 했지만 분명 달라진 게 보였거든요. 뭐든 확인을 해봐야지 의심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죠. 그 새벽 5시 50분 저는 남편이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옷을 대충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하다가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에 맞춰 조용히 뒤를 따라 나섰죠. 남편이 정말 회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새는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기에 차키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남편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도 남편을 몰래 미행하려 했는데 들키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남편을 계속 따라갔죠. 어디 가지? 그런데 남편이 향하는 곳은 106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106동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106동에 왜 왔지? 혹시 누구랑 카풀이라도 하나? 머릿속으로 여러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카풀을 한다고 해도 차로 오면 되지 남편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도대체 뭐지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게 떠오른 겁니다. 형우네가 106동 6층에 산다는 것이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설마 싶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이 몇 층으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멈추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길 남편이 왜 가? 저는 황급하게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형우네 집 현관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여길 왜? 그 고요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올라갔는데 없어졌으니 저 집 안으로 들어간 건 확실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도대체 형우네 집에 왜? 당장이라도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라고 할까 하다가도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단에서 멍하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형우네 아빠는 새벽 일찍 나간다고 했던 서영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 남편이?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게다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식들이 친구 사이잖아요. 짐승들도 아니고 자식들도 다 얽혀 있는데 설마 싶었죠. 거기 있다 보니 남편이 진짜 올라간 건 맞는지 내가 뭔가 헛걸봤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침 7시쯤이 되었을 때였어요. 602호의 현관문 잠금 장치가 찰칵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추고 계단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 남편이 도둑마냥 주위를 살피며 그 집에서 조용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 잠옷 차림의 형우 엄마가 살짝 따라 나와 잘 다녀오라는 듯 남편의 뺨을 톡톡 치는 겁니다. 남편도 가보겠다는 말을 살짝 하고는 엘리베이터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사고가 정지되는가 봐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것들이 미쳤냐고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친한 동네 친구 엄마네 집에서 나오고 그토록 익숙하고 다정하게 스킨십을 한다니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도 있지만 어떻게 둘이서? 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고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와 정신을 차리니 그제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난다고?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며 헛구역까지 났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 나서의 제 마음은 완전 지옥이 되었죠. 이것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족쳐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증거 수집해서 이혼하자고 해야 하는지
이혼은 하는 게 맞는지 선택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내 가정이 이렇게 박살나는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누워서 울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6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안 오니까 그냥 혼자 들어왔고 그 사이에 서영 씨, 아니 그 망할년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언니, 왜 오늘 주연이 데리러 안 왔어? 내가 동 앞까지는 데려다 줬어. 어디 갔어? 아니면 아파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냈는데 기함을 했습니다. 남의 남편 불러내서 새벽마다 그러고 있으면서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언니? 뭐 진짜 이런 년이 다 있나 싶어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결심했죠. 내가 너랑 내 남편이랑 아주 개망신을 줄 거고 소송도 할 거다. 네 남편한테도 알릴 거고 네 자식한테도 알릴 거다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다음날 새벽 다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의문스러운 기분으로 남편을 쫓았던 전날과 달리 그날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 들더라고요. 저는 어제와 똑같이 계단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물리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계단에서 기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찍었어요. 제 남편은 자고 있는 형우가 신경 쓰이는지 집안을 살짝 살피더니 이서영과 살짝 키스까지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훨씬 대담해진 거죠. 아내 자식도 자고 있는데 진짜 미친 것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를 깨물고 그것을 찍었고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둘이서 꽁냥거리고 있다가 제가 들이닥치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그 둘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당혹감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저는 쌍욕을 퍼부으며 그 길로 남편 싸다기를 갈겼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풀스윙으로 남편 뺨을 3대나 휘갈겼습니다. 그 앞에서 이서영이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뺨을 쳐맞는 와중에 진정 좀 하라며 빌었고 저는 이번엔 이서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서영은 그 와중에 지네 아들 깰까봐 걱정은 되는지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문부터 닫는 겁니다. 문은 왜 닫아? 형우 목이 쪽팔리긴 해? 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머리가 잡힌 채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보고 머리채 놓고 얘기하라고 하고 있고 저는 남편도 확 떠밀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자식들이 친구인데 이러고 싶니? 이러고 싶어?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옆집에서도 놀라서 문을 열고 쳐다보더라고요. 쪽팔린 건 아는지 남편이고 이서영이고 얼굴 가리고 있고요. 얼굴 가리면 뭐 하나요? 옆집 사람이니 다 알 텐데요. 저는 일단 씩씩거리며 어디 두고 보자고 니네 불륜으로 싹 소송할 거라고 동네에도 소문 다 날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불이 나게 들어왔고 오자마자 또 비는 겁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저는 남편을 보니 또 열받아서 머리고 등이고 어깨고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펑펑 울면서요. 야, 이 미친놈아! 아들 친구 엄마랑 그러고 싶냐? 네가 인간이야? 새벽마다 그러고 그 집까지 좋아? 너나 그년이나 짐승들이야? 저는 울부짖었고 잠에서 깬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허둥지둥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를 돌려보내고 제 앞에서 계속 빌고 저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 동네방네 개망신 다 주고 나도 이혼하겠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당장 이혼할 자신도 없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없거니와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날 어떻게 해야 하나 울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혼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게 문제라면 남편에게 재산 분할 받고 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도 됩니다. 취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에 오래 일을 했으니 경력직으로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어요. 살면 다 사라지겠지만 제 마음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저희 아들에게도 아빠의 자리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혼은 하지 말자로 가닥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분통 터지고 열받지만 이혼은 차마 못하겠는 겁니다. 남편은 그날 퇴근하고 와서 다시 싹싹 빌었어요. 저는 어떻게 만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술 먹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 먹는데 이서영이 상밑으로 자꾸 남편 무릎을 톡톡 치더랍니다. 처음에는 비좁아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꾸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묘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대요. 한번 본 적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서영이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위로를 해주다가 그날 계기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듣는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우연히 자식 친구 엄마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나요? 제 남편도 미친놈이고 그 여자도 보통 년이 아닌 거죠. 게다가 저한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 남편에게는 자기가 이혼까지 생각이라느니 어쩌느니 했다는 것도 너무 대놓고 작업 거는 느낌이라 경악했습니다. 이서영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각 잡고 제 남편을 꼬신 느낌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저도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서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평소 조잘거리기 좋아하던 이서영이었지만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저는 이번 달 안으로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이서영은 알겠다고 하면서 혹시 이혼할 거냐 묻더라고요. 저는 쌍욕을 퍼부으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딴 걸 물어보느냐고 했습니다. 이서영은 미안하다면서 우는데 미안할 짓 다 해놓고 제 앞에서 이러는 게 제정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마주치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당장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우도 학원 끊으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하고도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죠. 이서영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굴었지만 그 가식적인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설쳤고 남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이걸 덮고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완전 돌게 만든 상황이 두 개 있었어요. 이서영이랑은 SNS 팔로워가 되어 있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피드에 이서영 SNS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서영은 자신의 SNS에 남편과 아이와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가족이 최고, 소소한 행복, 사랑에 같은 태그까지 달아놓은 겁니다. 그걸 보는데 머리가 돌더라고요. 나는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위기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지는 행복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런 걸 올린다고? 눈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그맘때 컴퓨터로 남편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서영한테 30만 원을 송금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거 왜 보냈냐 추궁하니까 제가 그때 머리채를 심하게 잡아서 다친 바람에 치료비 차원으로 보내준 거랍니다. 안 그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면서요. 말은 저를 위해 보냈다는데 솔직히 그걸 누가 믿나요? 지가 이서영이 눈에 밟히고 미안해서 보낸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인내심과 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신락 같은 희망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바로 카톡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만났던 다른 엄마들 포함 제가 아는 동네 사람들은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서영의 남편이자 형우 아빠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명함을 주고받기에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단톡방을 갑자기 여니까 초대된 사람들도 어리둥절했겠죠. 저는 그 단톡방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서영 그 여자 집에서 나오고 둘이서 현관문 앞에서 키스하는 영상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1시간 반이나 일찍 나가길래 몰래 따라가 봤더니 106동 형우 엄마네로 출근을 했더군요. 형우 아빠 일찍 나간다고 하더니 아침마다 제 남편 집으로 부르고 재미가 참 좋았나 봅니다. 집에 아들도 있는데 참 대단하네요.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올립니다. 이렇게요. 영상과 제 글이 올라가자마자 단톡방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헐, 이게 뭐야, 미쳤나봐 같은 메시지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형우 아빠가 읽기를 기다렸어요. 형우 아빠도 본 건지 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좀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우 아빠도 충격이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제가 봤던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통화하는 내내 너무 놀랐는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형우 아빠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단톡방의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남편은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이서영한테 들은 건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러게 왜 그딴 짓을 벌였냐고 네가 자초한 거라고 일갈했죠. 그 형우 아빠랑 이서영이랑은 심하게 싸웠고 이혼도 한다더군요. 자기가 새벽 일찍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데 와이프는 아들 친구 아빠를 집으로까지 부른다니 형우 아빠도 충격이 얼마나 컸겠나요. 그 단톡방 올리고 나서 저한테도 다른 엄마 친구들한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냐고 같이 족치러 가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폭로했으니 냅둘 거라고 했죠. 그 집 아들인 형우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저를 질책했고 반성 없이 뻔뻔한 그 모습에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형우 아빠 역시 제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고요. 저는 남편과의 법적 다툼을 벌였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는 정말 폭풍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소문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다행히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살다가 예전에 동네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서영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이혼당하듯 위자료 다 뜯기고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선 이서영이 어딜 가든 쫓아다니며 그 영상이라도 콱 풀고 싶은데 어쨌든 그 여자도 이혼당하고 아들 뺏기고 그 집도 풍비박산 났다고 했으니 저도 여기에서 멈추려고요. 참 씁쓸합니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그 둘의 헛짓거리로 인해 두 집안이 초토화가 되었으니까요. 그 양심 없는 것들은 자기들 잘못이라 생각 않고 제가 이를 너무 키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 건 100%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남편은 그 여자에게 몰래 돈까지 보냈고 또 그 여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행복을 과시했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운명이라 믿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끈 악연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나중엔 저도 점차 무뎌지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분노하지 않으려 해요.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소각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 제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희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